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한 주간 큰 흐름이 없는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강하냐 약하냐, 사실 강하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급락이 떨어졌던 전쟁의 위협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그걸 계속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지수 대비 강한 종목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해 주되, 그래도 다음 주에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다음 주에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베스트 흐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 베스트 흐름에서 가격대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지금 오늘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를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자, 가격 그리고 베스트 흐름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가격도 정했고 흐름도 예측하고, 그러고 나면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미래에셋증권을 물려가지고 너무 고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잘 가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추가를 하고 싶거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부분까지 오늘 짚어드리면서 한번 미래에셋증권 다음 주를 준비하는데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미래에셋증권 외에 시장도 다음 주에는 변곡의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 변곡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또 변곡이 나왔을 때 이 변곡 시장에서 상승을 기원하면서 상승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첫 번째로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규장 보기만 해가지고 정규장 흐름만 살펴볼게요. 최근에 이 구간에 양봉이 나왔고, 이 양봉 구간 위로 돌파를 했다가 전쟁 때 이 양봉을 지켜내는 흐름은 나왔죠. 왜 제가 지금 정규장 보기를 눌렀냐면, 최근에 NXT 시장이 뉴스 하나에서 막 움직이는데 장중에 큰 돈이 움직이는 거는 정규장이 움직이니까, 이 정규장을 딱 놓고 봤더니 이 양봉과 음봉이 색깔만 다르지 위치는 쌍둥이다. 그렇다면 이 음봉의 저가만 안 깨는 상태가 나오거나 음봉의 저가 구간이 오면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는, 이 거래량이 가장 최대치로 실린 구간의 시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최근에 나온 흐름을 봤을 때는 8만원대 언저리 구간에서 고점을 맞고 밀렸다가 반등,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었는데, 제가 여기서 시장의 뉴스만 혹은 시장에 좀만 받쳐주는 그림으로 가준다면, 여기서 이런 역전 위에 있는 이제 유지선, 이 빨간색이 유지선인데, 유지선이 위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또 이때 무슨 뉴스가 났었잖아요. 맞죠? 유가라든지 이때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아웅다웅 한다 뉴스가 나오면서 밀렸는데, 이 밀리는 폭 보세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저가의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 좀 이따 가격대 이야기할 때 나올 건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 이제 오전의 흐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오전장에 개파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견조한 흐름으로 흘러갈 때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이 구간에서 잡아주는,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컵핸들 같은 형태로 나타나면서 양봉을 하나 뽑을 수 있는 변곡 구간에 또 만들어졌다. 이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시가가 개파락이 되거나 하루가 올라오게 되면은 심리가 자꾸 바뀌는 가격대들이에요.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6,600원을 보고 있잖아요. 6,600원을 딱 보고 나면은 NXT를 포함한 시장에서 봤을 때는 66,000원이 뭐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66,000원을 딱 보면, 아, 여기가 이제 갭도 들었고 지지도 했고 저항도 맞았다가 다시 또 지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관점으로서 본다면은 아래쪽의 가격대도 좀 봐야 될 것이고, 일단 다음 주 흐름에서 가장 좋은다면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 상태로 올려주는, 그래서 중요하게 이 바로 위에 나왔던 짧은 이 박스 고가를 돌파하는 수급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죠. 시간을 더 끌기는 어렵다.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는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아래쪽으로 나온다면 신규 매수 찬스가 될 거고, 위로 올라온다면은 신규 매수는 그 다음번에 눌림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시장이 막 폭등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현재 자리에서 돌파를 매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눌림이거나 혹은 돌파가 나왔을 때 확인하고 눌림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우리가 딱 지켜보기로 하고, 화요일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방향이 안 나온다. 그럼 좀 약간 갸우뚱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살짝 이 역전 밴드의 신규 매수 타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서 이렇게 십자봉 양봉을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크게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에서 중간치를 아우르는 이런 십자봉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화요일날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또 상승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를 좀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베스트의 흐름이라는 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내에 방향을 위로 올려주면서 그 올려주는 게 어디다? 이 윗가격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이게 가장 베스트의 흐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베스트가 아니라면 갸우뚱해야겠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가격을 본다면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정리를 해드리는데 미래에셋증권은 딴 거 없다 여러분들. 5, 6, 6, 7, 7 이게 우리 옷 사이즈 여자분들 옷 사이즈가 아니고 55,000원, 66,000원, 77,000원이다. 그러면 그 선을 한번 그어가지고 다시 보면은 자 55,000원 그 다음에 이제 66,000원, 77,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고가도 잡히는 상황이고 아래쪽에 지지도 됐던 자리 그리고 아래쪽에 저점 자리.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확대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 신규 매수를 하던 단기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조금 팔고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또 미래에셋증권 자리 좋은 데 나오면 그때 다시 사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신다면 그럴 때는 대응을 이 구간에 오면은 매수, 또 여기 지지된다고 생각하면 매수, 여기 올라와가지고 저항 만다고 싶으면은 약간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10,000원 단위로 하는 롤링 플레이도 가능한 구간이다 지금은. 근데 미래에셋증권 우리가 지금 저랑 같이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오신 분들은 롤링 플레이 하면은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일부는 좀 관리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미래에셋증권 제가 이 아래쪽에서 신년에 깔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패턴들을 얘기했어요. 이 패턴이 지금 반대로만 안 나오면 된다. 제가 매수를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20,000원대인데 여기서 한번 올려쳤다가 쌍바닥을 짧게 만들고 쌍방으로 붙여주는 모습. 이거는 확대해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한 거 한번 들어볼게요. 적으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가에 붙여주는 모습. 패턴상으로는 거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막바지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렸죠. 증권업 포항의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서 신년에는 무조건 깔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24,000원대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올라온 게 지금 얼마예요? 80,000원대까지. 중간에 제가 올라올 때도 말씀드렸죠.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팔지 말라고, 팔고 싶다고 저한테 문자 보시는 분한테 팔지 말라고 방송 또 했죠. 그리고 나서 여태껏 끌고 왔는데 여기서는 관리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관리는 관리고 내가 끌고 가는 거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면 어찌됐든 지금 가져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강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죠. 스페이스X가 상장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 아무래도 그게 미래에셋증권의 큰 지금 이슈가 됐었고, 다른 종목들을 보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전쟁 피해를 지금 받은 상태에서 반절 정도 움직였죠. 정확히 코스피만큼 움직이고 있는 거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가 굉장히 위주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전쟁 이전에 전쟁이 나가지고 빠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변동성이 생겨서 거래대금이 계속 터지는 시장이라면 돈 많이 버는 회사다. 자, 그래가지고 미래에셋증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잘 버텨내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도 지금 바닥인데 어쨌든 버텨 있다. 거래량이 바닥인데 아래쪽도 아니고 위쪽에서 거래량이 바닥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건 지금 눈치는 보고 있지만 누가 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거래량 적은데도 이 가격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을 본다면은 이제 이 구간에 올라가는 걸 보는 거고,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전에 말했죠. 미래에셋증권은 여성복 사이즈다. 5, 6, 6, 7, 7이다. 그래서 66,000원 정도 기준점으로 계속 이때 놓고 보되 다음 주에 만약 그 위로 올라오거나 해가지고 십자봉이 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다면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길게 가져오면서 타점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고, 매수를 신규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55,000원 지금 얘기했죠. 5 사이즈에서 매수 생각하고 66 사이즈에서는 지금은 좀 관찰해 보다가 오히려 77 사이즈가 넘어가서 밀려오면은 받아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2만 원대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 만큼 신규 타점도 이번에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쨌든 타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타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타점 보내드려요. 무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래에셋증권이 다음 주에 어쨌든 양봉이 뜨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조정을 살짝 주면서 반등을 빠르게 하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좋다. 좀 전에 제가 이 살 때 매수를 할 때 지금 영상을 들려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아래쪽에 올라왔다가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어떻게 뭐라 그랬죠? 제가 거래량을 붙여주는 모습. 패턴상으로는 거의 상승을 위한 막바지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여기서 반대로 된다면, 아래쪽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쌍보가 단기적으로 되고 아래쪽으로 밀리면 이 구간에서 빠질 수가 있게 됐고, 이 구간에는 타점이 된다. 이게 상승이 돌아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는 그림이 됐을 때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려주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밀렸다가 올라가는 게 진짜 쌍바닥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림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이 55,000원부터 77,000원대까지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떤 그림으로 가느냐만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 이해 쉽죠,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타점들에서 오면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급등주는 5일선 매매를 하면 바보라고 그랬어요.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유지선 가지고 버텨야 되지 5일선 가지고 버티면 안 된다. 왜? 5일선 하면은 털려버리잖아요. 종가상 안 깼으니까 그러면 다 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 움직였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5일선이 변동성이 그날도 되게 크다. 이게 10몇 프로씩 움직이면 하루에 1, 2%씩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5일선이. 그렇기 때문에 유지선 기준점으로 보고 우리가 역전밴드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역전밴드 매매 기법, 종목의 선정과 예시와 확인 증명까지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5일선 대응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저도 20년을 주식하면서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인 만큼 한번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전세 역전의 매매 기법 아주 쉽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녹색선,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이라고 하는 자리는 주도주가 올라왔다가 눌림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로 활용할 밴드로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이 깨지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손절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빨간선은 이 보시는 이런 빨간선인데, 세력 유지선으로 빨간선 위에만 주가가 노는 상황이라면 이 현재 상승 추세는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홀딩이라는 걸 하고 가져갈 때 중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1차 목표가에서 2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매매 기법의 핵심 매도를 이야기를 해보면, 주도주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필연적으로 나오는 눌림의 구간에서 이런 녹색선에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직전 파동의 이 마디를 계산해서 1차 목표가와 과열 수치를 적용해가지고 2차 목표가를 정하여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클로버 같은 경우 주도주의 흐름을 보인 거죠. 유지선을 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세력선, 세력 밴드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집을 해서 가지고 있다면 가격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위에 찍힙니다. 2차는 이 위에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만약 이거를 줄여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넘겨보면은 지금 현재 1차 목표를 정확하게 찍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죠. 유지선이 일단 깨진 상태가 되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관망하고 또 이 아래 구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 1차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2차 목표가까지 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겠어요? 최근에 엄청 강했던 현대모백스,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앞선의 파동을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선의 어떤 저점, 그리고 이 파동은 우리가 이미 한번 본 파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력 구간에서 밀려 내려왔다가 우리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의 저가 구간을 한번 집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늘려서 보면은 지금 현재 2차 목표가까지 찍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위에도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건 사실상 거의 안 오고 진짜 엄청난 천일고속 같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나오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이상의 과열의 구간에서 유지선을 깨지 않는 상태라면 보유해 가는데 보통 1차 목표가 닿고 나서 2차 목표가까지 가는 구간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현대모백스처럼요. 그래서 진짜 수익의 차이는 이 구간에서 얼마나 잘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서는 변동성도 커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매도를 해야 하는 타점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윗골이 닿는 부분들이나 깨졌을 때 밀리는 속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중요한 순간은 타점으로 지나갑니다. 즉 1차 목표가를 넘어서는 혹은 봉이 길어지면서 과열이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매도의 타점, 즉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열권의 타점들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든 영상이 헛되이 되지 않고 종목이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서 계좌에 빨간불이 빵빵 찍히고 그 수익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찍힐 수 있도록 지금 이 종목 정확한 매도 사인 한번 드려볼게요. 일전에도 제가 과열 구간에서 매도 사인 정확했었죠. 또 지금 신규 매수로 세력선에서 매수해야 될 종목 하나 골라놨으니까 그 종목도 먼저 한번 매수가랑 종목 드려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도 타점은 어떻게 받아보시냐?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 제 개인 번호인데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전세 역전이라고 한번 저장해 두시고요. 문자로 딱 두 글자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신청 끝이에요.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이고 몇 달이고 제 신호를 한번 받아보시고 와, 좀 괜찮네. 그리고 또 이걸로 이렇게 따라 보니까 수익이 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유료 멤버십이라든지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그때 한번 기분 좋게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나중에 유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믿음이 있어야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확실히 서는 구간 신호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불안해 마시고 저 전세 역전 믿고 한번 편안하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전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 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네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을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 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